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짜인 듯한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가장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기적처럼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 무심코 집어든 책의 페이지 속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을 발견하는 순간, 혹은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고 느꼈을 때 운명처럼 나타나는 한 사람. 만약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이자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융이 발견한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결코 무작위가 아니며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놀라운 원리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펼쳐졌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현실을 재구성할 의미 있는 우연들, 즉 동시성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가 끊임없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를 해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모든 만남, 모든 장애물, 모든 예기치 못한 기회 뒤에 숨겨진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다면 말입니다. 칼 융은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원리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경험을 더 크고 심오한 목적 아래 하나로 엮어내는 거대한 테피스트리와 같습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무작위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아름답게 조율된 하나의 교향곡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융이 발견한 첫 번째 위대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외부 세계는 당신 내면 세계의 완벽한 거울이라는 것. 당신의 길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상황,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도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순간들은 당신의 영혼이 치유, 성장, 혹은 진화를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외부 현실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삶에 끊임없이 당신을 배신하는 사람들만 나타난다면 그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 안에 아직 스스로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인 셈이죠.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무시당하거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처한다면 그것은 세상이 잔인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융은 우리가 외부로 투사하는 것이 증폭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주는 우리 내면 상태의 거대한 메아리 방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의 영혼의 거울을 비추며 매 순간 당신이 아직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변화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강력한 연습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나의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패턴은 무엇이었나? 거절당하는 느낌이었나요? 통제당하는 느낌? 무시당하는 느낌? 아니면 존중받는 느낌이었나요? 어떤 감정이 반복되었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무엇을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이자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다른 사람에게서 경험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 자신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하나의 성찰이 심오한 내적 자각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당신의 현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동시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라는 초대 말입니다. 당신이 용기와 정직함으로 이 초대에 응답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융의 두 번째 발견으로 이끕니다. 어쩌면 가장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발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동시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페르소나, 즉 거짓된 자아와의 동일시라는 덫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에 적응하고 타인의 인정을 얻고 거절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쓰는 가면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기보다는 마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평생을 보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그렇죠. 좋은 아들, 좋은 딸, 성실한 직장인, 상냥한 이웃이라는 사회적 역할에 우리 자신을 맞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면을 고수하는 한 우주는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융은 우리 모두 내면에 숨겨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부정하고 너무 깊이 묻어버려서 더 이상 인식조차 못하는 부분. 그는 그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그림자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아직 통합하지 못한 당신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 안에는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가 있지만 동시에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재능도 담겨 있습니다. 억압된 분노가 있지만 당신의 진정한 힘도 그 안에 있습니다. 수치심이 있지만 무한한 잠재력 또한 그곳에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마주하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현실 속에서, 당신의 인간관계 속에서, 당신을 자극하는 것들 속에서, 당신의 두려움과 실패 속에서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빛으로 가져오기로 결심할 때까지 당신이 외면한 것들의 반영을 계속해서 보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은 우리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는 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것 또한 나다라고 말할 용기를 가질 때 바로 그때 당신은 온전한 자신을 되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둠을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당신은 더 밝은 빛이 됩니다. 완벽한 척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진짜가 됩니다. 당신의 부서진 조각들을 껴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일단 당신이 그 수준의 진정성에 도달하면 동시성은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나고 올바른 기회들이 생겨납니다. 마치 당신이 마침내 자기 자신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우주도 마침내 당신을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삶이 왜 이토록 단절된 느낌인지, 왜 일이 잘 풀리지 않는지, 왜 우주의 신호가 보이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면 이제는 신호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멈추고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라고 묻는 대신 나는 내 안의 어떤 부분을 침묵시켜 왔는가? 라고 물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당신 내면 세계의 무언가를 깨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둘을 일치시킬 때 바로 그때 마법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거부하는 모든 것은 당신 삶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분노를 부정한다면 당신은 분노에 찬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연약함을 억누른다면
삶은 당신을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열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힘을 숨긴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울입니다. 우주가 당신이 묻어버렸거나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자신의 측면들을 빛으로 가져오는 신성한 메커니즘입니다. 동시성은 당신의 의식적인 생각을 통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더 깊은 층, 당신이 거에 방문하지 않고 거에 이해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을 통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데도 정반대의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듣고 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더 깊은 자아,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에고가 원한다고 믿는 것을 훨씬 넘어서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솔직히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상황을 탓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이 패턴을 만들고 있는가? 내가 아마도 거부했을 내 성격의 어떤 측면이 이 경험을 통해 반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타인에 대해 나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나 자신에 대해 내가 이해해야 할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다. 삼키기 힘든 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운명의 희생자로 사는 사람과 자신의 현실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창조자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고통스러운 동시성조차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저항을 멈춥니다.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당신은 우주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원리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칼 융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해방적인 것이라고 여겼던 원리입니다. 당신의 존재에는 신성하고 유일무이한 목적이 있다는 것. 오직 당신만이 이룰 수 있는 목적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세상이 당신에게 다른 사람이 되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되어야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우주는 이 사명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그것을 완수하도록 돕기 위해 기묘하고 종종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협력합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좌절, 당신이 겪었던 모든 상실, 모든 외롭고 혼란스러웠던 순간들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을 그 독특한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으로 조각하기 위한 세심하게 조율된 디자인의 일부였습니다. 융은 인생이 행복을 향해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인생은 나선형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고리마다 모든 명백한 후퇴는 사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던 때를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의 신뢰를 산산조각 냈던 그 배신, 당신을 무릎 꿇게 했던 그 상실,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던 그 순간, 이제 시간의 거리를 두고 보면 아마 더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바로 그 경험이 당신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힘과 깊이, 그리고 지혜를 길러주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정확히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이 찾아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무언가이지만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두려움, 수치심, 사회적 기대, 그리고 거짓된 정체성의 층들 아래의 말입니다. 융이 발견했듯이 개성화는 자아에 무언가를 더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껍질을 벗겨내는 행위입니다.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진실한 본질만이 남을 때까지 당신이 아닌 모든 것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동시성은 그 껍질 중 하나를 벗겨내라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와 당신의 잠재력을 비춰준 그 사람, 완벽한 순간에 나타난 그 책,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 나타난 그 기회. 우주는 당신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당신과 함께 창조하며 당신이 진정한 당신이 되도록 부드럽게 이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습은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하루의 소음에 뛰어들기 전에 단 5분만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역할, 나의 딱지, 나의 과거를 넘어선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억지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질문과 함께 앉아 있으세요. 무엇이 떠오르든 그냥 떠오르게 두십시오. 그리고 하루 동안 당신이 진실된 자신으로서 행동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을 기록하세요. 그 진솔한 순간들이 바로 우주가 당신을 위해 남겨두는 빵 부스러기들입니다. 당신의 더 깊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단서들 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동시성을 만들어내는 우주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이라는 작은 행동이 긍정적인 에너지의 신호가 되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도록 돕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원리에 도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로 신비로운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융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인식이 변합니다. 당신은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연결고리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오감을 통해서만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우주적인 지식의 장에 연결하는 확장된 직관을 통해 정보를 받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이 정교하게 조율된 안테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민감하고 수용적이며 열려 있습니다. 우주로부터의 신호는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면의 소음이 줄어들면서 당신은 실제로 그것들을 인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융 자신도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예지몽을 꾸기 시작했고 우연이라고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빈번한 동시성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수만이 믿으려 하는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이 더 깊은 인식 능력은 선택된 소수에게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저항을 멈출 때에만 그것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닌 척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이 온전히 당당하게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을 허락할 때 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본질에 항복할 때 당신의 인식은 확장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에 반응하며 맹목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명확함과 신뢰, 그리고 정열 속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진정한 마법이 시작됩니다. 영화에서 보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진짜 마법, 내면에서 비롯되는 마법,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런 마법 말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열정을 따를 때, 진정으로 즐기는 일을 할 때, 우연의 일치가 증폭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완벽한 만남이 나타나고 기회가 불쑥 찾아오고 필요할 때 해답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자아가 최적의 주파수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의식 상태에 반응하는 지적인 우주에 접속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두려움, 결핍 또는 불신에서 진동할 때 당신은 그런 종류의 현실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 풍요, 그리고 삶에 대한 신뢰를 발산할 때 마치 온 우주가 당신을 위해 공모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연습은 급진적이지만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우주가 전적으로 내 편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그리고 논리나 두려움이 아닌 그 깊은 내면의 신뢰로부터 그것을 선택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당신이 이런 수준의 신뢰에서 행동할 때 어떤 종류의 동시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원리, 가장 강력한 원리에 도달했습니다. 융은 모든 사람의 삶에서 어느 시점에는 모든 것이 정렬되는 순간이 온다고 발견했습니다. 모든 과거의 경험, 모든 교훈, 모든 치유된 상처, 그리고 당신이 개발한 모든 강점들이 절대적인 힘의 한순간으로 수렴됩니다. 그 순간 당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이치에 맞기 시작합니다. 같은 숫자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며 길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회는 배가 되고 관계는 깊어집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자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한 번에 하나의 동시성을 통해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장 높은 버전을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명확함과 신뢰, 그리고 힘을 가지고 당신이 항상 걸어야 했던 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삶은 먼 판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미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정렬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각, 모든 교훈, 모든 사람, 모든 축복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힘이나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설계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남은 유일한 것은 당신의 예라는 대답뿐입니다. 당신의 길을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을 멈추고 확신 속에서 살기 시작하겠다는 신성한 결정. 당신이 사랑받고 지지받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사랑이 넘치는 의식에 의해 신성하게 인도되고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당신의 완전한 모습으로 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의식입니다. 동시성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성 있게 살기로 선택할 때, 당신이 아닌 척하는 것을 멈출 때,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 마침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로 돌아올 때 나타나는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그리고 그 귀환은 바로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일도 어떤 완벽한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숨결 속에서 이 선택 속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변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무언가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준비되었다면, 만약 당신의 영혼이 예라고 속삭인다면 그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짜인 듯한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가장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기적처럼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 무심코 집어든 책의 페이지 속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을 발견하는 순간, 혹은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고 느꼈을 때 운명처럼 나타나는 한 사람. 만약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이자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융이 발견한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결코 무작위가 아니며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놀라운 원리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펼쳐졌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현실을 재구성할 의미 있는 우연들, 즉 동시성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가 끊임없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를 해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모든 만남, 모든 장애물, 모든 예기치 못한 기회 뒤에 숨겨진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다면 말입니다. 칼 융은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원리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경험을 더 크고 심오한 목적 아래 하나로 엮어내는 거대한 테피스트리와 같습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무작위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아름답게 조율된 하나의 교향곡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융이 발견한 첫 번째 위대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외부 세계는 당신 내면 세계의 완벽한 거울이라는 것. 당신의 길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상황,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도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순간들은 당신의 영혼이 치유, 성장, 혹은 진화를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외부 현실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삶에 끊임없이 당신을 배신하는 사람들만 나타난다면 그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 안에 아직 스스로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인 셈이죠.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무시당하거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처한다면 그것은 세상이 잔인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융은 우리가 외부로 투사하는 것이 증폭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주는 우리 내면 상태의 거대한 메아리 방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의 영혼의 거울을 비추며 매 순간 당신이 아직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변화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강력한 연습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나의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패턴은 무엇이었나? 거절당하는 느낌이었나요? 통제당하는 느낌? 무시당하는 느낌? 아니면 존중받는 느낌이었나요? 어떤 감정이 반복되었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무엇을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이자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다른 사람에게서 경험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 자신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하나의 성찰이 심오한 내적 자각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당신의 현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동시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라는 초대 말입니다. 당신이 용기와 정직함으로 이 초대에 응답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융의 두 번째 발견으로 이끕니다. 어쩌면 가장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발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동시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페르소나, 즉 거짓된 자아와의 동일시라는 덫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에 적응하고 타인의 인정을 얻고 거절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쓰는 가면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기보다는 마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평생을 보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그렇죠. 좋은 아들, 좋은 딸, 성실한 직장인, 상냥한 이웃이라는 사회적 역할에 우리 자신을 맞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면을 고수하는 한 우주는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융은 우리 모두 내면에 숨겨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부정하고 너무 깊이 묻어버려서 더 이상 인식조차 못하는 부분. 그는 그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그림자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아직 통합하지 못한 당신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 안에는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가 있지만 동시에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재능도 담겨 있습니다. 억압된 분노가 있지만 당신의 진정한 힘도 그 안에 있습니다. 수치심이 있지만 무한한 잠재력 또한 그곳에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마주하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현실 속에서, 당신의 인간관계 속에서, 당신을 자극하는 것들 속에서, 당신의 두려움과 실패 속에서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빛으로 가져오기로 결심할 때까지 당신이 외면한 것들의 반영을 계속해서 보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은 우리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는 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것 또한 나다라고 말할 용기를 가질 때 바로 그때 당신은 온전한 자신을 되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둠을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당신은 더 밝은 빛이 됩니다. 완벽한 척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진짜가 됩니다. 당신의 부서진 조각들을 껴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일단 당신이 그 수준의 진정성에 도달하면 동시성은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나고 올바른 기회들이 생겨납니다. 마치 당신이 마침내 자기 자신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우주도 마침내 당신을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삶이 왜 이토록 단절된 느낌인지, 왜 일이 잘 풀리지 않는지, 왜 우주의 신호가 보이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면 이제는 신호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멈추고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라고 묻는 대신 나는 내 안에 어떤 부분을 침묵시켜 왔는가? 라고 물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당신 내면 세계의 무언가를 깨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둘을 일치시킬 때 바로 그때 마법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거부하는 모든 것은 당신 삶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분노를 부정한다면 당신은 분노에 찬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연약함을 억누른다면 삶은 당신을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열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힘을 숨긴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울입니다. 우주가 당신이 묻어버렸거나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자신의 측면들을 빛으로 가져오는 신성한 메커니즘입니다.
동시성은 당신의 의식적인 생각을 통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더 깊은 층, 당신이 거에 방문하지 않고 거에 이해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을 통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데도 정반대의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듣고 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더 깊은 자아,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에고가 원한다고 믿는 것을 훨씬 넘어서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솔직히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상황을 탓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이 패턴을 만들고 있는가? 내가 아마도 거부했을 내 성격의 어떤 측면이 이 경험을 통해 반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타인에 대해 나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나 자신에 대해 내가 이해해야 할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다. 네, 삼키기 힘든 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운명의 희생자로 사는 사람과 자신의 현실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창조자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고통스러운 동시성조차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저항을 멈춥니다.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당신은 우주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원리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칼 융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해방적인 것이라고 여겼던 원리입니다. 당신의 존재에는 신성하고 유일무이한 목적이 있다는 것. 오직 당신만이 이룰 수 있는 목적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세상이 당신에게 다른 사람이 되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되어야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우주는 이 사명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그것을 완수하도록 돕기 위해 기묘하고 종종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협력합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좌절, 당신이 겪었던 모든 상실, 모든 외롭고 혼란스러웠던 순간들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을 그 독특한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으로 조각하기 위한 세심하게 조율된 디자인의 일부였습니다. 융은 인생이 행복을 향해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인생은 나선형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고리마다 모든 명백한 후퇴는 사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던 때를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의 신뢰를 산산조각 냈던 그 배신, 당신을 무릎 꿇게 했던 그 상실,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던 그 순간, 이제 시간의 거리를 두고 보면 아마 더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바로 그 경험이 당신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힘과 깊이, 그리고 지혜를 길러주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정확히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이 찾아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무언가이지만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두려움, 수치심, 사회적 기대, 그리고 거짓된 정체성의 층들 아래의 말입니다. 융이 발견했듯이 개성화는 자아에 무언가를 더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껍질을 벗겨내는 행위입니다.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진실한 본질만이 남을 때까지 당신이 아닌 모든 것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동시성은 그 껍질 중 하나를 벗겨내라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와 당신의 잠재력을 비춰준 그 사람, 완벽한 순간에 나타난 그 책,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 나타난 그 기회. 우주는 당신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당신과 함께 창조하며 당신이 진정한 당신이 되도록 부드럽게 이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습은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하루의 소음에 뛰어들기 전에 단 5분만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역할, 나의 딱지, 나의 과거를 넘어선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억지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질문과 함께 앉아 있으세요. 무엇이 떠오르든 그냥 떠오르게 두십시오. 그리고 하루 동안 당신이 진실된 자신으로서 행동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을 기록하세요. 그 진솔한 순간들이 바로 우주가 당신을 위해 남겨두는 빵 부스러기들입니다. 당신의 더 깊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단서들 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동시성을 만들어내는 우주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이라는 작은 행동이 긍정적인 에너지의 신호가 되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도록 돕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원리에 도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로 신비로운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융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인식이 변합니다. 당신은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연결고리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오감을 통해서만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우주적인 지식의 장에 연결하는 확장된 직관을 통해 정보를 받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이 정교하게 조율된 안테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민감하고 수용적이며 열려 있습니다. 우주로부터의 신호는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면의 소음이 줄어들면서 당신은 실제로 그것들을 인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융 자신도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예지몽을 꾸기 시작했고 우연이라고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빈번한 동시성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수만이 믿으려 하는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이 더 깊은 인식 능력은 선택된 소수에게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저항을 멈출 때에만 그것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닌 척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이 온전히 당당하게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을 허락할 때 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본질에 항복할 때 당신의 인식은 확장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에 반응하며 맹목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명확함과 신뢰, 그리고 정열 속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진정한 마법이 시작됩니다. 영화에서 보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진짜 마법, 내면에서 비롯되는 마법,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런 마법 말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열정을 따를 때, 진정으로 즐기는 일을 할 때, 우연의 일치가 증폭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완벽한 만남이 나타나고, 기회가 불쑥 찾아오고, 필요할 때 해답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자아가 최적의 주파수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의식 상태에 반응하는 지적인 우주에 접속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두려움, 결핍 또는 불신에서 진동할 때 당신은 그런 종류의 현실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 풍요, 그리고 삶에 대한 신뢰를 발산할 때 마치 온 우주가 당신을 위해 공모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연습은 급진적이지만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우주가 전적으로 내 편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그리고 논리나 두려움이 아닌 그 깊은 내면의 신뢰로부터 그것을 선택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당신이 이런 수준의 신뢰에서 행동할 때 어떤 종류의 동시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원리, 가장 강력한 원리에 도달했습니다. 융은 모든 사람의 삶에서 어느 시점에는 모든 것이 정렬되는 순간이 온다고 발견했습니다. 모든 과거의 경험, 모든 교훈, 모든 치유된 상처, 그리고 당신이 개발한 모든 강점들이 절대적인 힘의 한순간으로 수렴됩니다. 그 순간 당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이치에 맞기 시작합니다. 같은 숫자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며 길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회는 배가 되고 관계는 깊어집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자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한 번에 하나의 동시성을 통해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장 높은 버전을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명확함과 신뢰, 그리고 힘을 가지고 당신이 항상 걸어야 했던 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삶은 먼 판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미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정렬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각, 모든 교훈, 모든 사람, 모든 축복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힘이나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설계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남은 유일한 것은 당신의 예라는 대답뿐입니다. 당신의 길을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을 멈추고 확신 속에서 살기 시작하겠다는 신성한 결정. 당신이 사랑받고 지지받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사랑이 넘치는 의식에 의해 신성하게 인도되고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당신의 완전한 모습으로 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의식입니다. 동시성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성 있게 살기로 선택할 때, 당신이 아닌 척하는 것을 멈출 때,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 마침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로 돌아올 때 나타나는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그리고 그 귀환은 바로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일도 어떤 완벽한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숨결 속에서 이 선택 속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변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무언가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준비되었다면, 만약 당신의 영혼이 예라고 속삭인다면 그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짜인 듯한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가장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기적처럼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 무심코 집어든 책의 페이지 속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을 발견하는 순간, 혹은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고 느꼈을 때 운명처럼 나타나는 한 사람. 만약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이자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융이 발견한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결코 무작위가 아니며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놀라운 원리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펼쳐졌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현실을 재구성할 의미 있는 우연들, 즉 동시성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가 끊임없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를 해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모든 만남, 모든 장애물, 모든 예기치 못한 기회 뒤에 숨겨진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다면 말입니다. 칼 융은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원리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경험을 더 크고 심오한 목적 아래 하나로 엮어내는 거대한 테피스트리와 같습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무작위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아름답게 조율된 하나의 교향곡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융이 발견한 첫 번째 위대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외부 세계는 당신 내면 세계의 완벽한 거울이라는 것. 당신의 길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상황,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도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순간들은 당신의 영혼이 치유, 성장, 혹은 진화를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외부 현실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삶에 끊임없이 당신을 배신하는 사람들만 나타난다면 그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 안에 아직 스스로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인 셈이죠.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무시당하거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처한다면 그것은 세상이 잔인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융은 우리가 외부로 투사하는 것이 증폭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주는 우리 내면 상태의 거대한 메아리 방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의 영혼의 거울을 비추며 매 순간 당신이 아직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변화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강력한 연습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나의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패턴은 무엇이었나? 거절당하는 느낌이었나요? 통제당하는 느낌? 무시당하는 느낌? 아니면 존중받는 느낌이었나요? 어떤 감정이 반복되었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무엇을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이자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다른 사람에게서 경험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 자신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하나의 성찰이 심오한 내적 자각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당신의 현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동시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라는 초대 말입니다. 당신이 용기와 정직함으로 이 초대에 응답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융의 두 번째 발견으로 이끕니다. 어쩌면 가장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발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동시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페르소나, 즉 거짓된 자아와의 동일시라는 덫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에 적응하고 타인의 인정을 얻고 거절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쓰는 가면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기보다는 마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평생을 보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그렇죠.
좋은 아들, 좋은 딸, 성실한 직장인, 상냥한 이웃이라는 사회적 역할에 우리 자신을 맞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면을 고수하는 한 우주는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융은 우리 모두 내면에 숨겨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부정하고 너무 깊이 묻어버려서 더 이상 인식조차 못하는 부분. 그는 그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그림자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아직 통합하지 못한 당신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 안에는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가 있지만 동시에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재능도 담겨 있습니다. 억압된 분노가 있지만 당신의 진정한 힘도 그 안에 있습니다. 수치심이 있지만 무한한 잠재력 또한 그곳에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마주하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현실 속에서, 당신의 인간관계 속에서, 당신을 자극하는 것들 속에서, 당신의 두려움과 실패 속에서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빛으로 가져오기로 결심할 때까지 당신이 외면한 것들의 반영을 계속해서 보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은 우리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는 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것 또한 나다라고 말할 용기를 가질 때 바로 그때 당신은 온전한 자신을 되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둠을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당신은 더 밝은 빛이 됩니다. 완벽한 척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진짜가 됩니다. 당신의 부서진 조각들을 껴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일단 당신이 그 수준의 진정성에 도달하면 동시성은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나고 올바른 기회들이 생겨납니다. 마치 당신이 마침내 자기 자신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우주도 마침내 당신을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삶이 왜 이토록 단절된 느낌인지, 왜 일이 잘 풀리지 않는지, 왜 우주의 신호가 보이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면 이제는 신호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멈추고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라고 묻는 대신 나는 내 안에 어떤 부분을 침묵시켜 왔는가? 라고 물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당신 내면 세계의 무언가를 깨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둘을 일치시킬 때 바로 그때 마법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거부하는 모든 것은 당신 삶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분노를 부정한다면 당신은 분노에 찬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연약함을 억누른다면 삶은 당신을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열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힘을 숨긴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울입니다. 우주가 당신이 묻어버렸거나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자신의 측면들을 빛으로 가져오는 신성한 메커니즘입니다. 동시성은 당신의 의식적인 생각을 통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더 깊은 층, 당신이 거에 방문하지 않고 거에 이해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을 통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데도 정반대의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듣고 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더 깊은 자아,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에고가 원한다고 믿는 것을 훨씬 넘어서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솔직히 조금